이제 그 블랙하우스 오늘 좀 메인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블랙하우스까지 시간도 좀 중간에 방이 폭파되는 바람에 시간도 좀 많이 지연됐고 그래서 오늘은 블랙하우스까지 보내드리고 뉴미디어 비평 좀 아직 특별한 소식도 없어서요. 제가 좀 더 모니터링해서 내일부터 또 내일 뉴미디어 비평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상 상황이니까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좀 이야기들 좀 중심으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범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확인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배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살해 배경에 대해서 테러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충남에 거주하는 60대였고요. 죽이려 했다. 이런 진술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언론에 뭐 이미 뭐 SNS상에는 얼굴이 다 공개됐고 저도 썸네일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 죽이려는 목적으로 이런 테러 행위를 했다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오랫동안 스토킹을 하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변명문이라는 걸 요게 지금 좀 전에 보도가 나와가지고 변명문이라는 걸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 제가 하고 있는 중간에 이 기사가 올라와서 저도 아직 내용을 자세히는 못 봤는데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범행 전 컴퓨터로 자신의 신념을 담은 장문의 글을 썼고요. 이를 출력해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여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제출한 8쪽짜리 변명문을 참고로 해달라. 그래서 이미 범행을 저지를 때 이미 변명문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경찰은 현행범으로 김 씨를 체포할 당시 이를 압수해서 이제 분석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에서는 이 문건의 원본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하고요.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철저히 계획된 범죄라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8쪽에 달하는 변명문에서는 여러 차례 역사를 언급하며 자신의 신념을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 텍스트를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배경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요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특히 이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성향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테러는요 단지 돈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정치적 신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 세력과의 연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봐요. 음? 그리고 그 뉴월드 이런 세력들이 지금 정치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건 뭐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그 직접적인 동기나 정치적인 이유보다 현학적인 단어들로 채워진 난해한 문장이 나열이 돼 있다. 요게 오히려 우리가 이 범죄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김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게 뭐 8쪽이나 달하는 양이니까요. 이게 주절주절 떠들었기 때문에 이게 말레이김하고 비슷한 현상이에요. 말이 많으면 거기서 빈틈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표를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태고요. 아마 이 변명문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배경을 배후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저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전문이 빨리 공개가 돼야 저희도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범죄가 테러가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본인도 이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무려 8쪽에 달하는 변명문이라는 것도 작성을 한 것으로 봐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살해 목적이라는 게 이 범죄에 사용된 흉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돼요. 예. 이게 뭐 인터넷으로 이 흉기를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자료를 이게 이제 범인이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입니다. 칼을 양쪽으로 갈았죠, 날을. 이거 뭐 며칠 동안 이 칼을 갈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으로 칼을 갈았다라는 건 칼이 아닌 이제 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급소를 정확히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범행 도구를 자체로 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정신이 돌아가지고 순간 그죠? 정신이 돌아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칼을 이렇게 준비한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영화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요게 이제 그 비슷한 유형의 칼입니다. 영화 아저씨에 보면은 이 프로페셔널한 청부업자들이 이런 칼을 사용해서 격투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찌르는 용으로 만들어진 칼이라는 거예요. 찌르기 이 칼과 좀 유사하게 영화 아저씨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칼이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 급소 부위를 정확히 가격하기 위해서 칼이 길지도 않고 짧아요. 이 정도면은 적어도 훈련된 사람이다,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범행 도구만 보더라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영화에 사용된 칼하고 이 범행 도구를 보시면 유사성이 느껴지죠. 양쪽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게 본인이 자체로 직접 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과거 경력이 지금 뭐 영등포 구청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은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 이전의 경력, 공무원 이전의 경력이 무엇인지 이런 뭐 국정원 뭐 이런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데서 근무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도 뭐 공무원으로 이전하는 사람도 있고 강남 쪽에서 좀 부동산을 하다가 충남으로 갔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사람의 하여튼 행적도 과거 행적도 좀 잘 파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속속 확인이 되고 있죠. 이 사람의 행적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습격범 민주당 일정 따라다녔나 경찰 범행 동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60대 남성 범행 전날 부산, 울산을 여러 차례 오간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동선에 평산마을도 포함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 대표 동선을 따라가며 범행을 계획한 정황 확인이 됐고요. 부산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등 범행 동기 규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중반 정도에 다음 주 중반 정도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거다라고 합니다. 범행 전날 부산과 울산을 여러 차례 오갔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도 방문을 했다. 그래서 이 대표의 동선을 계속 추적하면서 범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라는 이런 거고요. CBS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요. 이 대표를 공격하기 전날인 1일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을 했고요. 이후 다시 열차를 이용해 울산역을 향했고요. 같은 날 부산역으로 돌아왔다라는. 김 씨는 울산과 가까운 양산의 평산마을도 찾아간 것으로 전해지고요. 평산마을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고요. 2일 가덕도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는데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해 쓰러지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그래서 이 대표의 모든 일정을 저렇게 추적을 하면서 스토킹을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라는 것이 경찰 조사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적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싫다던 피의자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을 했고요. 보수정당 가입 탈퇴를 반복을 했다. 자 이게 저는 신천지와의 커넥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대표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장 입당을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입당했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전에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 성향과 관련해서는 뉴탐사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최근 뭐 인터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에 가까운 이런 성향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의 가입과 탈퇴, 재가입을 반복했다. 그리고 김 씨가 민주당에 가입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사되거나 논의된 게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입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탈당, 입당, 가입을 한 이유는요. 이게 종교적인 어떤 세력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신천지 세력들이 여러분 보시면 한나라당 때부터 박근혜 때부터 조직적으로 입당을 하기 시작을 해서 박근혜와 커넥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이제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이런 행태를 보여요. 그리고 민주당에도 지난 대선 때는 잠입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세력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으로 지금 선을 대고 국내 한국 정치에 지금 관여를 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거나 뒤엎기도 하고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까운 대선 후보들 혹은 뭐 정치인들을 밀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유튜버들까지 관리를 하면서 자금을 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입당했다, 탈당했다, 입당했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종교 세력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지금 추측도 가능하고요. 지금 정광훈 집회, 태극기 집회에도 여러 차례 뭐 참여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종교 세력과의 연관성,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상당히 주목되는 이런 형국인데 이게 과연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고 밝혀질 수 있을지는 뭐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렇고요. 요 관련된 이 사람이 이건 뭐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인데 이재명 대표 테러를 좀 예행 연습한 것 아니냐, 훈련한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봉하마을 일정 때 이게 잡히는 이런 지금 쇼츠가 있어서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대표가 그제 참석한 봉하마을 묘소 참배 현장과 자, 뭔가 지금 이 대표가 그제 참석한 봉하마을 묘소 참배 현장과 자, 저게 지금 예행 연습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예. 이런 장면으로 좀 추정이 되는 봉화마을에서 뭔가 시도를 하기 위해서 1차로 아마 봉화마을에 기회가 왔으면 봉화마을에서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세를 보면은 실제 이재명 대표를 피습할 때 나왔던 동작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종이를 들고 있는데 저게 이제 사인을 받는 걸 가장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범행을 저지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게 똑같은 상황을 좀 훈련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좀 의문도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무려 8쪽에 달하는 변명문까지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뭐 횡설수설 써놨다고는 하는데 변문 내용이 나오면은 우리가 좀 더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배우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서울의 소리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보도 같은데 어, 암살 미수범 최근 원룸 100개 규모 건물을 구하러 다녔을까 뭐 이런 취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암살하려던 김모 씨가 생활고 속에서도 100개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건물 물량을 찾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예. 지금 7개월째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월세조차 지금 못 내고 있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고요. 그 월세마저도 건물주의 배려로 당초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만 원은 낮춰줬는데도 7개월 동안 지금 월세를 못 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월세도 못 낼 정도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최근에 원룸 100개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건물들을 알아보고 다녔으며 그런 와중에 이 대표를 피습을 했다. 김 씨가 해당 건물들을 직접 매매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고객의 의뢰를 받고 중개를 하기 위한 것인지는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원룸 100개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확인하고 다녔다.
이것도 냄새가 나죠, 여러분? 응? 뭐 이거를 받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 뭐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범행을 준비를 했어요. 응? 월세 50만 원도 못 내는 사람이. 근데 월세 50만 원도 못 내는 사람한테 누가 저 어떤 큰 고객이 저런 큰 거래를 원룸 100개 정도면 꽤 큰 건물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복비만 해도 억대가 될 텐데 저런 큰 월세도 못 내는 능력 없는 부동산 업자에게 어떤 큰 고객이 의뢰를 했을까요? 이게 뭐 어느 지역에서 이제 이 원룸을 알아보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천안 아산 지역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원룸 100개면은 뭐 건물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을 알아보고 다녔다라는 건데 천안 아산이 뭐 부동산 가격이 서울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해도 뭐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을까. 음? 적어도 뭐 수십억 대에 달하는 그런 물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확인된 바에 따르면요, 저 사람 그 사무실이 있는 그 인근에 최은순의 땅이 있다. 이런 지금 뭐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우연일까요? 그래서 저 문제도 서울의 소리에 단독 보도를 하긴 했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좀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든 거는 송영길 대표가 이런 입장을 내서 소름 끼치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송영길 대표 이재명 피습에 쇠망치로 머리 가격 당했을 때가 생각이 났다. 해외 벽도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을 듣고 큰 충격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낌을 알 수 없다. 앞으로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강제 구금에도 응하지 않겠다. 2차 연장된 구속만기 1월 6일 그 이전에 공소제기 이루어지면 변론 준비해서 부재를 받아내겠다. 송영길 대표 본인이 이제 쇠망치로 강력당할 때 생각이 났다 이런 얘기를 좀 옥중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 쇠망치로 뒤통수를 가격을 당했어요. 이것도 역시 살해 목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한 1cm 정도만 위쪽 부위를 가격을 당했으면은 반신불수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송영길 대표의 생명을 노리고 저질러진 범죄였는데 그때 이걸 좀 너무 가볍게 대했던 건 아닌가? 야당 대표에 대한 여당 대표죠. 야당 대표도 아니고 백주대낮에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가 벌어졌는데 이게 너무 또 어물쩍 넘어갔다가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우려가 들었고 당시에 소영길 대표를 공격했을 때도 그 범인이 뭐 진보 유튜버다 이렇게 알려지긴 했는데 그건 뭐 위장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그래요. 애초에. 근데 이재명 대표 당시 본선 때는 이제 경호가 강하게 붙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신 송영길 대표를 공격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사람이 자살했어요. 이거 좀 모르시는 분들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합니다. 송영길 피습 유튜버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 영상 모두 삭제를 했다. 이게 2022년 4월 25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표모 씨가 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기사가 이게 제대로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거를 몰랐던 분들도 지금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4월 24일 새벽 3시에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표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표 씨는 동료 재소자의 신고로 발견이 됐는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망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을 했다. 근데 그 뒤에 이후로 이 사람이 사망 원인과 관련된 추가 보도 이게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이에요. 쇠망치로 송영길 대표의 뒤통수를 지금 가격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표사갓 TV라는 채널을
운영을 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뿐만 아니라 송 대표 유세 현장을 수일간 따라다니면서 촬영한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고 모든 영상과 글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이것도 뭐 일종의 증거인멸. 표 씨는 송 전 대표가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경찰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보 쪽 사람이 이런 테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위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근데 이 사람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치소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테니까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여럿이 생활하는 이른바 홍거방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재수자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홍거방에서 제가 볼 땐 생활을 했고요. 보통 많으면 한 10명 정도가 한 방에서 아주 좁은 방에서 진짜 몸 돌릴 틈도 없이 생활을 하게 돼요. 예. 어떤 방식으로 자살을 했는지 예, 그 자살 경위를 제가 뭐 정확히 지금 보도를 보지 못해가지고 알 수는 없는데 구치소에서 홍거방에 있으면 자살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저 언론 보도에 같은 재소자, 같은 방에 있는 재소자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그것도 새벽 3시에 홍거방에 생활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재판도 받기 전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죽은 거예요. 이거 거의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 자살 당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저 사람도 이거 자살당할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닌가,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네요. 근데 이런 범죄들이 지금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까 뭐 서울의 소리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셨다시피 100여 개나 되는 원룸을 알아보고 있었다. 뭐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정치 테러들이 예컨대 김두희의 배우에 이승만이 있었다라는 거 이제 다 확인된 상황 아닙니까?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의 배우에 이승만이 있었다라는 건 다 확인을 했고 안두희가 정의봉에 응징을 당하기 직전에 다 실토를 했어요. CIC라고 그러죠.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미국과도 연관이 돼 있었던 뭐 그런 사건이었고 어마어마한 배후 세력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자살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이 사건을 덮으려고 구치소에서 자살당하게 만들려면 이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단히 저는 중요한 시점, 마치 해방 전국에 비견될 그러한 시점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좀 강하게 해보게 됩니다. 예.